그녀는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변화는 눈빛과 말투,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엔 종종 우리가 놓친 진실이 숨어 있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미선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사랑 중 들키는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 8가지를 심리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야기 속 사례를 들으며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나 얼굴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눈빛은 당신에게, 몸은 딴 데를 향할 때. 사람의 마음은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특히 눈빛은 한 사람을 향해 있지만 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이런 비동기적 행동은 심상치 않은 징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김 씨는 몇 달째 만남을 이어오던 여성에게서 미묘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눈으로는 그를 바라보지만 몸은 늘 테이블 밖을 향하거나 팔짱을 끼고 먼 곳을 보고 있었죠. 한 번은 대화를 나누며 눈을 마주쳤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리며 핸드폰을 만지는 그녀의 모습에서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관계 불일치 신호라 부릅니다. 사람이 진심일 때는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상대를 향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이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눈빛만 남고 몸은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의 중심이 이동할 때 시선을 유지하는 훈련은 되어 있어도 몸의 방향까지 속이진 못합니다. 대화 도중 다리를 꼬는 방향, 상체를 뒤로 젖히는 정도, 팔을 교차하거나 거리를 두는 자세는 모두 심리적 거리를 반영하는 행동입니다. 더 주의해야 할 건 눈빛조차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자 일부러 더 뚫어지게 바라보는 경우 그 시선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무마하려는 방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녀가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몸이 멀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기울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눈과 몸의 방향이 어긋날 때 관계도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킨십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진다. 스킨십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노골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그 빈도와 깊이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건 분명히 감정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때로 설레는 호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죠. 인천에 사는 58세 윤 씨는 평소와 달리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유난히 스킨십이 많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 중 팔을 매만지거나 등을 토닥이는 동작이 자주 이어졌죠. 예전엔 조심스럽던 그녀가 이젠 먼저 팔짱을 끼고 얼굴 가까이 다가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 씨는 우리가 더 가까워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 후 그녀의 이중적인 이성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스킨십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나이대에서 신체 접촉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갑작스런 변화는 기존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심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을 피우는 여성 중 일부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현재의 상대에게 더 다정해지고 더 애정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의 전조는 더 따뜻해진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스킨십의 패턴입니다. 갑자기 사람 많은 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는다거나 대화 도중 무릎이나 허벅지를 자주 터치한다면 그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포장하고 싶은 심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된 애정 표현은 진짜 감정에서 우러나왔다기보단 속에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본능일 수 있죠. 혹시 요즘 그녀의 손길이 더 자주, 더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그 스킨십이 당신에게는 따뜻함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또 다른 관계에 대한 방어막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휴대폰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서 휴대폰은 마음속 비밀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성 간 관계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신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최 씨는 교제 중인 여성의 휴대폰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테이블 위에 올려두던 휴대폰이 어느 날부터인가 가방 속에 꼭 숨겨졌고 진동이 울리면 몰래 확인하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는 일이 반복됐죠. 메시지를 보는 각도도 달라졌습니다. 살짝 몸을 틀어 다른 방향을 향하거나 화면을 재빨리 꺼버리는 모습. 그 모든 게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사생활 존중이 중요한 만큼 무작정 휴대폰을 확인하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입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보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 그 변화의 이면엔 감출 게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은 내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 해라는 말을 방패처럼 씁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주장이 이전과 다른 태도에서 나왔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휴대폰을 다루는 순간의 표정입니다. 문자가 울렸을 때 놀란 눈빛, 급히 화면을 닫는 손길, 혹은 통화를 하며 괜히 목소리를 낮추는 그 작은 행동들. 모두가 감정의 흔적을 지우려는 몸짓일 수 있죠. 혹시 요즘 그녀가 휴대폰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붙들고 있나요? 심지어 당신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움찔하는 기색이 있다면 그 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관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4. 외출 전 유난히 꾸미는 날이 많아졌다. 꾸밈은 설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향수를 뿌리는 일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변화가 유독 자주 반복된다면 누군가가 생긴 것일 수도 있죠. 대구에 사는 55세 박 씨는 여자친구의 외출 준비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간단한 모임에도 가볍게 나서던 그녀가 요즘은 머리를 말리고 고데기로 손질한 후 화장도 공들여 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위해 꾸미는 거겠지 했지만 이상한 건 그날의 목적지였습니다. 늘 가던 시장, 친구 집, 동호회였는데 꾸밈의 강도는 데이트 수준이었죠. 여성은 보이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외모에 집중합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거나 다른 이성과 감정 교류가 시작된 경우엔 그 만남 자체가 설렘이 되기에 외출 준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밈의 패턴입니다. 새로운 립스틱, 갑작스러운 네일, 옷의 스타일 변화. 이 모든 게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하는 꾸밈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기에도 주목하세요. 평소 뿌리지 않던 향수를 사용하거나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달라진 향이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외출이 아닌 특별한 만남을 위한 준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요즘 그녀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훨씬 공들여 외모를 꾸미고 있나요? 그 변화가 당신과의 만남이 아닌 혼자 있을 때 더 두드러진다면 그건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설렘이 시작됐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5. 감정 표현이 들쑥날쑥하다. 중년의 감정은 대개 안정적입니다. 한번 정한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고 표현 역시 일정한 흐름을 갖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말투, 눈빛, 분위기가 매번 달라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이모 씨는 교제 중인 여성에게서 감정의 출렁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정하다 못해 눈물까지 글썽이며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더니 며칠 뒤엔 연락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사소한 말에도 날이 서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말로 넘기지만 이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의 기복은 내부 갈등의 반영입니다. 특히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병행될 때 본인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그 여파가 현재의 파트너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한쪽에선 설렘을 느끼고 한쪽에선 죄책감을 느끼며 그 불균형은 과하게 다정했다가 이유 없이 차가워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평소 웃고 넘길 말에 날카로운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감정 표현의 강도입니다. 갑자기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을 무마하려는 심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녀가 어느 날은 과하게 다정하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차가워지진 않으셨나요? 그 들쑥날쑥한 감정은 결코 그냥 지나칠 신호가 아닙니다. 그녀 안에서 당신이 아닌 누군가와의 감정이 엇갈리고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6. 이상하게 질문이 늘어난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고 예전엔 묻지 않던 것들까지 집요하게 물어온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는 심리적 정찰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장 씨는 여자친구의 질문이 요즘 따라 부쩍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화 안 받으셨던데 누구랑 계셨어요? 심지어는 요즘 나 말고 연락 오는 사람 있어요? 라는 질문까지. 표면적으로는 질투 같지만 장 씨는 왠지 모르게 거슬렸고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면서 상대도 나처럼 뭔가 숨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불신은 과잉된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녀가 당신의 위치, 일정, 통화 시간, 주말 계획 등 하나하나를 점검하듯 물어온다면 그건 당신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에 불안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질문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 하셨어요? 정도였던 질문이 요즘은 혹시 누구랑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여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뉘앙스를 띈다면 그건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일반적으로 안정감을 중시하기에 관계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불안정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오히려 상대의 일상에 더 깊숙이 개입하려 들죠. 혹시 요즘 그녀가 자꾸 질문을 늘리고 당신의 하루를 일일이 확인하려 하시나요? 그 관심 속엔 감추고 싶은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7. 자꾸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한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상대가 자주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진짜 혼자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의 시간을 따로 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김 씨는 교제 중인 여성과의 연락이 줄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전화도 미뤄지고 약속을 잡으려 해도 그날은 좀 쉬고 싶어요라는 답이 돌아오곤 했죠. 문제는 그 쉬고 싶은 날에 그녀의 SNS엔 외출 사진이 올라오거나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는 겁니다. 중년 여성은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혼자 있고 싶을 땐 조용히 시간을 보내지 굳이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진 않습니다. 반면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자 할 때는 요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관계 재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혼자 있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늘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연락이 끊기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 시간 속 어딘가에 당신이 모르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그녀가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과의 모임이나 외출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감정도 이미 어긋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그녀가 요즘 자꾸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진 않나요? 그 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진짜 이유를 조용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8. 예전 추억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바꾼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심이었다면 함께한 시간도 자연스럽게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예전의 추억을 자꾸 회피하거나 심지어 기억이 안 난다며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이 씨는 한때 매일 함께했던 데이트 장소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자친구의 반응에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카페 기억나? 우리가 처음 손 잡았던 곳. 이 씨의 말에 그녀는 잠시 정적을 흘린 뒤 은거기 좋았지라고 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고 곧이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렸죠. 이 씨는 그때 직감적으로 뭔가 멀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깃든 기억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감정의 흔적이 더 깊이 남기 때문에 그 기억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더 애틋한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식 웃거나 다른 말로 얼버무리거나 그게 언제였지? 라고 회피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 감정이 불편하거나 혹은 그 시간만큼의 애정을 지금 더 이상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 과거 이야기를 바꾸려는 시도도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기억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누락시키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감정의 연결이 끊겼다는 심리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녀가 과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시선을 피하거나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진 않나요? 그녀가 기억을 밀어낼 때 관계도 함께 멀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감정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거리감, 스킨십, 그리고 과도한 질문까지 모두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작은 변화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불안과 의심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지만 무시하고 외면하면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떠오른 장면이나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점검해 볼 타이밍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공감되셨나요?